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호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과연 임플란트는 어떤 병원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은 치아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그 상실감은 매우 클 수 있어요. 또한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에 오라는 광고가 아니에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분이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치과를 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치과가 치료받은 치아를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지예요. 일단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자연 치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10년 생존율이 95%라고 해요. 그만큼 안정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년에 또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빠르게 치과에 올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치과에서 과연 치료받은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과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환자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크고 바쁜 병원을 보면 뭔가 의리의리하죠.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스텝을 거치게 되고 치과 의사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상담하신다는 분이 조용한 공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치료 계획을 듣게 되고 비용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될 거예요.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딜을 하게 되죠. 자, 앞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환자분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매출을 신경 쓰는 직원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치료 계획의 변경을 원할 때 치과 의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치과 의사의 치료 계획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으로 포장된 치료 계획일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과잉진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의료인이 아닌 인증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치주 질환이 있어도 치아를 치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흔들려도 염증과 통증이 없으며 잘 기능하고 있다면 치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뽑아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우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대신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너무 공격적인 치과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임플란트를 하려고만 하는 치과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치과를 보면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임플란트가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안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자에게 여러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환자분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의도적인 치료 계획일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는 결과적으로 치아를 수복한 뒤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종류가 어떠니, 보철물의 종류가 어떠니, 고리식을 넣고 안 넣고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니 무슨 디지털이니 이런 좋은 장비가 있다고 임플란트의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과 좋은 예우는 대부분 수술을 하는 치과의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고를 3차원적으로 보는 CT라는 분석 도구가 있다면 임플란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치과병원을 찾는 것이 싸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보다 더 좋은 임플란트 예후를 보장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발 절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고 병원에 가지 마세요. 어차피 치료 계획을 세우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조금 쌀 수는 있죠. 가깝거나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몇 군데의 치과의 진료를 받아보시고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치과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치과의사로서 생각하는 임플란트 치과를 고르는데 고려했으면 하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환자들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저를 만났던 환자분들은 항상 행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